대치동 아빠입니다.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다녔고. 이 5, 6, 7세가 정말 눈먼 돈 벌기 제일 좋은 나이예요. 사실 사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수영 대표님은 워낙에 원서 읽기로 수영님은 워낙에 원서 읽기 스터디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고 원서 읽기에 진심이기 때문에 심지어 원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를 차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둘이 통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좀 깊이 있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또 문제는 제가 대치동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치동 바로 밑에 있는 개포동에 살고 있고, 이제 아내님이 대치키즈였던 터라. 그렇죠. 그냥 대치동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치동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애를 키우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준이도 영어 유치원을 맞아요. 나왔잖아요.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지금도 학원 빡세게 다니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 초등학교 2학년. 빡세게 다니고 있고 물론 저한테도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학원을 끊게 하거나 한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 롱테일 교육연구소 인스타에 또 올릴 예정인데 아마 그래서 다음 주 수영님이 약간 아빠포 영어처럼 퇴근하고 나서 유준이랑 같이 영어로 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거 몇 주 하다 말았나요? 그쵸. 요즘은 주말마다 합니다. 주말마다. 그리고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아이랑은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일단 둘이 있을 때는 영어로 저는 영어로 거의 말 걸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있다 보니 다 나름 영유를 보내는데도 이유가 있고 하는구나 또 많이 알게 돼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맞짱을 뜰 수 있는 또 보내고 보니까 사실 저한테 뭐 다시 돌아가서 보내려고 하면 사실 저는 안 보낼 텐데 저는 안 보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보내는 이유가 다 그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근데 새벽달님 일단 제가 인식하기로는 새벽달님은 기본적으로 영유뿐만 아니라 초등 적어도 한 저학년 정도까지는 그 사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약간 안티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사실 저도 그렇게 카테고라이징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새벽달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유 포함 아마도 뭐 중학교까지 너무 오바고 어쨌든 초등 정도까지의 사교육 포함 그냥 연마표가 됐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걸 한번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한 3년 전인가 봐요. 한 5년 전부터 영어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폐단,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팩트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시리즈로 계속 올렸는데 거기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영어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나름이다. 내지는 너 영어 유치원 보내봤냐? 뭐 내지는 너도 영어 유치원 보내봤잖아. 뭐 아무튼 악플이 장난 아니게 달렸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선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말하는 영어 유치원이라는 건 5, 6, 7세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 플러스 교육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 6, 7세 아이의 정서와 인지적인 발달의 근거로 해서 볼 때 영어 학원이라는 시스템이 학원 시스템이 그 아이의 정서적인 그리고 그게 학습의 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가 그 아이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긴장되게 만드는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어 학원이라는 걸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 학원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도 있고 영어 학원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 영어 학원 예를 들어 6개월 보냈더니 오히려 루틴이 잡혀서 엄마표 영어를 또 연착륙하는 집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연령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연령. 제가 반대하는 연령은 정확히 5, 6, 7세 미취학 아동들이에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지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서적이든. 그래서 그 5, 6, 7세 아이만큼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도 엄마병으로 키운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학원을 가지 말아라. 왜냐면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정말 황금기거든요. 어떤 황금기냐면 드디어 아이가 더듬더듬 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급기야 그림책에서 글밥이 많은 문고판 영어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야말로 완전히 긴장 제로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탐정소설 내가 좋아하는 뭐 역사소설 이런 거 책을 완전히 몰입해서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듣고 읽고 영상물도 충분히 보고 듣고 따라하고 이런 인풋이 완전히 풍족하게 진행이 돼야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우 지금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원서를 청독할 수 있는 그 읽기 수준까지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만약에 엄마가 급한 마음에 남들이 다 보낸다니까 영어학원을 보내게 되면 그 영어학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받는 수업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알아요. 이 아이가 충분하게 책을 읽을 시간을 주나요? 안 주죠. 충분하게 영상물 시청할 시간 주나요? 안 주죠. 왜냐하면은 당장 이거 파닉스 문제집 풀어서 이거 한 권 뗐다, 두 권 뗐다 이거 학부모들한테 당장 보여줘야지 다음 달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아웃풋을 짜내는 식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발표해봐, 써봐, 네가 쓴 거 발표해봐 이런 식의 아웃풋을 유도하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한테는 모국어로 그런 수업을 해도 자기 말을 그치. 조리 있게 표현하고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쓰는 건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인지적인 학습적인 정서적인 그런 발달에 저해되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 유치원은 당연히 제가 지양하자라고 얘기를 하듯이 같은 어조로 초등학교 1, 2, 3학년도 가능한 영어 학원을 배제하고 인풋에 충실하자. 많이 들려주자. 많이 읽게 해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학원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선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일방적인 수업을 들을 만한 학습적인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납득이 되면 또 거기에서 많은 걸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좋은 학원들 많으니까 학원 오케이. 골라가면 되죠. 네. 오케이. 달마고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출이 충분히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원서를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어떤 친구는 해리포터도 읽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사실 이런 친구들은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조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영어학원, 걔한테 맞는 수준의 영어학원이 있으면 보내도 돼요. 근데 학원을 보낸다는 기준이 뭐냐면 이 아이가 학원에 가서 완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영어를 가지고 논다. 보내세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커리큘럼과 그런 수업을 하는 곳에 아이를 던져두는 거. 그런데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영어에서 움츠러들면 질색팔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황금기 그걸 날려버리는 게. 그치. 예. 일단 사실 교육 관련된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 전문가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해요. 다 동의. 완전 동의인데 현실이 생각만큼 녹록치가 않아요. 일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엄마표랑 영유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영유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5, 6, 7세. 그럼 새벽 달님은 그럼 5, 6, 7세 때는 영상물 뭐 1시간 정도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 엄마가 영어책 많이 읽혀주고 그렇게 영어 노출 꾸준하게 해주다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될 정도의 파닉스를 하지 않더라도 파닉스에 준하는 이제 글자를 인식해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활동들 뭐 디코더블 리더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사이트 워드 리더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대치독에 젖어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엄마들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되겠구나가 첫 번째로 와닿지가 않아. 저는 와닿아요. 왜냐? 내가 해봤으니까 돼. 어떻게 보면 안 되기도 힘들어. 야 그렇게 하면 당연히 되지가 있는데 내가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거를 하면서도 야 이거 맞냐? 야 이거 맞아? 근데 이게 맞아 하면서 옆을 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유 보내버려. 영유 보내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심플하게 말하면은 영유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읽게 해줘. 읽게 해줘. 한 뭐 AR 많이도 안 바래. 한 2, 3 정도는 그냥 읽게 해줘 인 거야. 일단 해줘 인데 그거를 되는 애들이 보이니까 봐요.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적게 먹고 운동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야 이거 맞냐 하다가 그러니까 사실 살을 한번 빼본 사람은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빼본 사람은 와닿지가 않아. 근데 맞냐 하다 옆에 봐. 근데 막 다이어트 약 먹고 막 엄청 날씬하고 막 됐대. 그럼 오 하고 심지어 요즘은 뭐 마흔자로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 약까지 나왔어 하면은 고민하는 거지. 고민은 해 그래도. 그래도 야 건강한 게 있잖아.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좋잖아. 한번 건강한 걸 만들면 평생 가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안 될 것 같거든. 난 안 될 것 같거든. 아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 되게 맞나? 약간 그건 거야. 되게 그거. 좋은 비유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 빠지지. 그런데 난 죽어도 그걸 못 하겠어. 그냥 나는 의학의 힘을 빌릴래. 그치. 마흔자로 맞을래. 그치. 근데 실제로 마흔자를 맞으면은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그리고 식욕이 확 감퇴되니까. 그러면은 영어 유치원도 마흔자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좋은 학원들이 많고 놀이 엄마표 영어를 구현하는 영어 유치원도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사실 생각이 제가 들겠지? 사실 근데 정정 엄마표 영어를 구현한 영어 유치원은 없어요. 존재하지. 이거는 맞아요. 학습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사실 영유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는 뭐 학습식, 뭐 놀이식, 절충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구분 안 해요. 학습식과 학습식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학습식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다 학습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학원이니까 성과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의 영어 정서, 우리 아이는 영어로 그냥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라고 보내지만 그게 한 3달만 보내면 놀고만 오는 것 같은 게 이거 맞아 싶으면서 점점점 엄마들이 학습식으로 요구가 생겨. 그치. 그럼 다 학원들이 다 학습식으로 가. 그래서 아닌 척하는 거지 다 학습식으로 해서 사실은 학습식과 학습식이 아닌 척하는 학습식밖에 없지. 나머지 진짜 놀이식으로 하는 데들은 그걸 거의 망하거나. 엄마가 원하는 건 학습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과를 내는 거. 맞아요. 내 눈앞에서 라이팅이 되어 그치. 있는 거. 결국 성과는 학습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놀이식으로 하는 거에 염하면서 뒤에서는 학습식 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밖에 안 남아요. 저도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진짜 찐으로 놀이식 하는데 너무 좋은 데다라고 생각하는 데도 망해서 없어지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학습식밖에 없는 거는 맞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 영어 정서고 뭐고 일단 급한 거부터인 거야.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할 줄 몰라. 근데 그 말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많은 엄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5천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아이 영어 읽게만 만들어줘. 난 그러면 오케이. 라는 마음으로 보낸다. 왜냐면은 3년 동안 나는 죽어도 얘를 영어를 읽게 못 만들 것 같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3년 동안 5천만 원을 들여서 아이가 파닉스 떼고 영어를 글자 몇 글자 읽는 거 그게 무슨 성취냐는 거죠. 진짜 성취는 뭐냐면 얘가 7살에 영어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취가 아니고 얘가 17살에 영어 원서를 편안하게 읽고 영어로 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팟캐스트를 영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덕질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이 되느냐 그게 진짜 성취거든요. 이거 영어 유치원 역사가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들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고등학교 때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고등학교 때까지 갈 필요도 없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영어 원서를 읽고 있는지 이 아이가 넷플릭스를 자막 없이 영어로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 3년 동안 내가 5천만 원 들여서 드디어 파닉스를 읽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성취가 아닌 가짜 성취라는 걸 알게 돼요. 완전 동의. 완전 동의야. 완전 동의인데 기본적으로 완전 동의인데 아직 제가 댓글 보고 살짝 당황한 게 저 아내님과 같은 영유 보내셨던데 동공지진. 반갑습니다. 당황해라. 그 와중에 그것도 봤구나. 지금은 이사 와서 그런데 우리 영유 동의. 네. 너무 뭐 어쨌든 일단은 사실 그래서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 기본적으로 맞는데 근데 첫 번째로 결국에는 사실 영유 나오고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걔가 더 중요하지. 사실 영유 보내는 엄마들도 뭐 넷플릭스 보면서 혹은 팟캐스트 들으면서 덕질 안 했으면 좋겠어는 아니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유를 보낸다고 그게 안 되고 영유를 안 보낸다고 그게 안 되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쨌든 영어가 좀 편해지고 이게 영어를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되면은 그렇게 갈 텐데 나부터가 나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걸 못했던 거지. 사실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이 못했던 그게 있어. 근데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오히려 더더욱이나 얘만 해결되면 이거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 거야. 근데 나는 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나도 영어 되게 잘하고 싶은데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10몇 년을 영어를 공부했는데 안 들려. 그리고 영어 원서 못 읽어. 영어 말은 더더욱 안 돼. 그런데 나는 10년 동안 영어학원 다녔거든? 그런데 그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첫 번째 영유를 영어학원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거기 넣으면 영어를 그냥
때려 흡수를 하니까 어떻게든 똥 결과가 나온다. 그냥 요 정도는 읽는다. 애가 듣는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근데 엄마. 거기에서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영어 인풋을 완전히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인풋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착각이에요. 영어 유치원에서 쓰고 아하. 있는 교재를 보세요. 아하. 그게 영어 소나기라고 말할 수 있어? 몇 문장 되는데. 그래봤자 독해서 몇 문장 안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저도 다 동의해.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보험 드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도 하려면 할 수 있을란가? 희망을 가졌다가 근데 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좀 이 돈은 좀 이 부담되긴 하는데 하려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고민을 하다가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게 사실 저는 영어 영유는 그 효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냥 재무적 의사결정이에요. 재무적 의사결정이고 그냥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냥 보내는 거고 그래도 이 돈 주고는 내가 참 못하겠다. 안 보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더 파고드는 거지. 혹은 아니면 애초에 그게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부담스러우면은 그럼 더 파고들고 갈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다른데 이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커뮤니티 가보면은 영유 안 보내고도 잘하는 애들이 많다. 당연히 많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방법을 하면은 진짜 영어를 못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게 다시 얘기하지만 안 와다 나는. 쟤네들은 뭔가 저 엄마니까 했지 나는 못한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근데 이 얘기를 저도 성인들 영어 가르치면서 지금이야 제가 초등 쪽 하지만 성인에서 강사도 성인으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도 성인들 대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항상 들었던 말이 제가 영어를 진짜 못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됐었는데 결과만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원래 영어 잘했던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통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더라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영유를 근데 보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런 거죠. 일단은 나를 못 믿고 저쪽에 보면 영유 보내서 잘하는 애들도 많아. 또 하나 문제가 있어. 영유를 보내면은 영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학원의 테크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특히 저 이거 모르겠어요. 대치동 특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 동네는 영유를 안 보냈으면 보낼 수 있는 학원이 없어. 기본적으로 채워 넣어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다른 애들 다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해악이 더 크다. 5, 6, 7세도 학원으로 애들이 질려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도 쥐어 짜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 완전 질색팔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영어 유치원 그래요. 엄마표 영어로 해서 영어 너무 잘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영유 보내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잘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잘한다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잘한다라는 건 겉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듣기 실력이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영어를 알아듣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 그때 너 뭐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아이의 리딩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애가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 그런데 그래봤자 9살이고 그래봤자 7살이고 그래봤자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보냈더니 우리 아이 영어 잘하던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하니까 영어 잘하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거나 7살이면. 이게 언제 뽀록이 나냐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좀 더 촘촘하게 얘기를 하자면 고3 때 수능 문제를 풀 때 뽀록이 나요. 고3 수능 영어. 고1 수능 영어도 아니야. 고1 수능 영어는 엄마표 영어로 큰 애들은 뭐 초등학교 6학년도 만점 받아요. 아니면 중학생도. 근데 이제 고3 수능 영어는 좀 어렵거든요. 많이 어렵죠. 근데 거기에서 이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고3 때 압니다. 고3 때. 지금은 몰라요. 이제 모르는 엄마들은 없어요. 엄마표 영어 환경 특히 5, 6, 7세 듣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는 엄마들은 없어요. 영어 교육에 관심이 좀 있는 엄마들은. 그래서 물론 엄마표 영어만 올빵하는 그런 엄마들만큼은 못 해주겠지만 그거를 완전 배제하고 영어 유치원만 보내는 엄마들은 사실 없거든요. 지금 요즘 엄마들 누가 영어 유치원 보내고 손 털고 있냐. 집에서 열심히 엄마표 영어로 물밑 작업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어 환경을 만드는 엄마들이 많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덜 걱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닐걸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영어 유치원 보낸 건데 내가 왜 집에서 힘들게 아이 영어 환경을 또 만들어야 돼? 어디셔널리? 안 해. 이런 엄마들이 더 많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실 영어가 모국어처럼 편한 아이라면
영어 유치원에서 사실 날고 기겠죠. 오히려 걱정되는 건 얘가 우월감을 느끼고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을 좀 하찮게 대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될 정도로 뭐 적응 신나게 잘하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엄마들이 보내는 이유가 뭔데? 내가 집에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영어 유치원에 이 돈을 들여서 보내는 건데 니네가 말아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댓글에 영어 환경 안 만들죠. 일단 근데 사실 맞아요. 이게 첫 번째로는 저도 사실 지금 옆에서 우리 PD님, 민예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살짝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더 많은 결과를 뽑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또 있기도 해가지고 집에서도 영상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책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영유도 보내고 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요즘 더 많이 봐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뭐 저랑 접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보시면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케이. 되게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영유를 보내는데 그냥 놓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완전 동낭비예요. 라서 제가 진짜 그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 보내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영유를 안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보통 영유를 보내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표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영유를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 보낼 재력이 없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재력이 있지만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결정하듯이 영유 굳이 안 보내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이왕 하는 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다 해야지 하고 그냥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케바케는 되게 많지만, 근데 자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사실 영유를 보낸다면 영어 노출을 꾸준하게 많이 해주는 게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유 보낸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작점인 거지. 얘를 잘 살리지 못하면 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영유 효과가 없다. 뭐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영유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대치에 학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 이후에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다. 그리고 어쨌든 5, 6, 7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때 결국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인데, 영유 역시도 근데 저는 제 입장이 이런 거죠. 영유 역시도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의 정서가 꼭 망가진다거나 아이들이 꼭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다.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만 보니까 남자애라 그런 걸 수 있어. 애들이 생각보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면 얘기하면 하나보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나보다, 하라면 하나보다 그냥 하고 그냥 해요. 그리고 잘 하고. 좀 안타까운 거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제가 영어로 주말에 말 걸고 하면은 영어로 말 대응 잘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오히려 영어로 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교 데려다 줄 때도 영어로 말 걸면은 아빠 조용해, 영어로 말하지 마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는 있긴 한데, 근데 저도 관찰을 해보면은 애가 영어를 영상물 보면서 잘 깔깔거리며 웃고 재밌어 하고, 그리고 아빠가 예를 들면 어려운 어휘로 말했을 때 알아듣고 대답을 한다든가 반응한다든가, 아니면 그 단어 뭐야 라고 오히려 되묻는다든가 보면 얘가 그래도 어쨌든 잘하고 있구나가 인식이 되니까 간을 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애들이 정말 놀라운 적응력으로 그냥 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원하는 결과물을 그냥 만들어낸다. 왜냐하면은 그 시기에 5, 6세 많이 노출시키면은 결과 나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에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을지에 대한 직면 없이 그래도 AR 3단계 나왔네? 오, 땡큐, 오케이.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요. 예민한 애들은 우선 뭐 틱 현상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맨날 우는 애가 있어요. 저도 큰애가 영어 유치원 폴리를 다녔었는데 매일 우는 애가 있어요, 여자애가. 그리고 굉장히 내가 보기에도 이상행동들, 난 가끔 보는 애인데도 이상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20년 전에도. 왜 없어요? 신호를 보낸다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어느 영어 유치원이나 있을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상현상을 보인다는 걸 내가 옆집 엄마한테 말하진 않겠지. 같은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한테 고민을 얘기하진 않겠지. 하지만 애들이 알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네 AR 3단계로 졸업해야 되니까 그냥 다녀. 힘든 건 견디는 거야. 그래야 네 실력이 되는 거야. 이걸 5, 6, 7세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5, 6, 7세가 정말 눈먼 돈 벌기 제일 좋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거든. 근데 조금만 뭐 파닉스 규칙 알려주면 읽는 신용을 하거든요.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돈 벌기 제일 쉬운 나이가
5, 6, 7세.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영어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영어 교육에 철학이 있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원장이라면 학원이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영어 유치원은 아무리 원장이 자신의 재량을 발휘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커리큘럼을 짠다 한들 아까 말했듯이 놀이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완성을 못하고 미완의 그런 형태의 라이팅을 한다거나 뭐 그림으로 시간을 때운다거나 그런 걸 엄마들이 못 견딘다니까. 내가 3년 동안 5천만 원 내는데 너 맞아요, 우리 맞아요. 아이 빨리 읽게 해줘. 그리고 라이팅 꼴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엄마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 아주 지독한 학원처럼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 아이를 굳이 보낼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게 엄마가 내가 하면 망칠 것 같으니까 돈 줄 테니까 네가 해 하고 우선 책임을 전가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내므로써 영어 유치원을 보냄으로써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엄마의 불안은 해소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의 언어는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의 언어를 포기하고 엄마의 불안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 내가 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어. 5, 6, 7세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놓치고 당장 내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줄줄줄 읽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니까 급한 마음에 발묘 조장을 하는 마음으로 5천만 원을 영유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선택, 어떤 선택이든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어떤 선택이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영어 유치원에 3년 동안 아이의 그 영어 그 인풋에 상관없이 집어넣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돈은 엄마가 냈고 선택은 엄마가 했는데 그 책임을 아이가 평생 지는 거예요. 영어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영어 당연히 꾸준히 못하니까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꾸 애가 영어에 영유보는 영어 혐오하게 된다는 그 프레임이야. 그게 아니라 프레임이 아니라 영어 프레임이 아니에요. 영어를 혐오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영어가 언어가 아닌 공부하는 과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팩트. 영어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영어를 편안하게 놀면서 습득하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기회는 사실 없어진 거예요. 걔는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우리가 예전에 학원에서 죽은 영어 공부하듯이 그냥 그렇게 쭉 가야 돼요. 10년 동안. 영어 원서를 즐겁게 읽고 영어로 덕질하기는 좀 어려워져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5, 6, 7세 정도에는 해야 될 게 있다. 채워야 될 게 있고 노출돼야 될 게 있고 그게 있다. 이거를 사실은 엄마표로 하든 뭐 영유를 보내든 뭔 짓을 하든 사실 그거 채우면 채워지는 내용물이 다르다니까? 어느 정도 결과면 요즘 영유들도 근데 채워지는 것들도 그게 아니라 책 읽히고 그 영상물 보고 해요. 막 엉뚱하게 문제집만 가지고 하진 않아. 그게 아니라 물어볼게요.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영상물 보여줘요?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 영어 영상물은 우리 집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학원에서 영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난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영상물 보여주는 케이스는 들은 적이 없는데. 영상물도 그리고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다고요? 영어 원서도 읽으라고 책을 그냥 줘요. 언제까지 읽을 책을 주든 그거. 사실 다음날까지 이거로 하는 저희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디베이팅하는 영어 학원을 잠깐 보냈었어요. 2달, 딱 2달.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권씩 원서를 읽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토론하는 영상을 이제 매주 보내주는데 이 학원에서 읽는 원서와 집에서 읽는 내가 읽고 재미없어. 그래서 읽다가 덮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읽어주는 이 읽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학원에서 골라주는 책은 나 관심도 없는 재미없고 나한테 수준도 맞지 않는 책 안 읽어. 그리고 이게 학원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이미 공부라니까요. 원서 읽기도 내가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막 이렇게 읽는 그 나의 유희가 되는 책 읽기가 아니라 그냥 공부라고요. 공부. 그러니까 어떻게 5, 6, 7세 영유 다니는 아이가 쏟아붓는 인풋과 엄마표 영어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책 읽고 영상물 간식 먹으면서 영상물 보는 아이가 쌓는 인풋이 퀄리티랑 양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난 거기서부터 동의가 안 돼. 자 근데 저는 그 초등 저학년 고학년부터는 오케이인데 5, 6, 7세 때는 애들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인식하진 않아요. 이걸 다르게 인식하지 않아. 집에서 보여주는 거랑 아닌 거랑을 변별하거나 그러지 않아.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워킹맘 경우에 애들이 12시 반에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피아노 하고 뭐 태권도 하고 이런 데는 길어봤자 1시간 반 되는데 사실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는 길잖아요.
보육의 차원이다. 네, 그것도 무시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워킹맘 엄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댓글. 아니 근데 워킹맘의 경우도 나도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유치원 끝난 다음에 이렇게 뭐 피아노 학원, 뭐 특공 미술 학원 이런 식으로 돌리긴 했는데 차라리 은미체를 돌리지. 왜 그 영어 학원에서 계속 또 영어 학원, 영어 책 읽고 이래야 되는 환경에 두냐 이거예요. 너무나 엄마 중심적이다. 아이가 어떤 심정일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심정일지를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너무 뻔하니까. 표현이 왜 구질구질하는지도 좀 알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유를 보내는 사람들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엄마 중에서 영유 보낸다고 하면 영유 보내면 영어 정서가 뭐 망가지고 하는데 저 엄마 생각 없는 엄마라. 근데 그거를 또 아니 이게 있잖아. 그 생각해봤어요. 애가 이거 잘 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영유 보내면서도 이런 거 챙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사실 그럼 고맙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앞에서는 별말 안 하고 막 인스타에 올려. 오늘 누굴 만났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구 뻔히 내 얘기야. 근데 막 블로그에 막 글로그에 막 올려. 요즘 엄마들 너무 생각 없다. 막 올려. 그럼 보면은 완전 패시브 어그레시브인 거죠. 보면은 짜증이 내 나지. 얘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게 막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되니까 또 이게 보내는 쪽에서는 또 이렇게 엄마 표현한다는 사람들을 저 엄마들 또 나 공격하겠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나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앞뒤 맥락 없이 그치.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면 굉장히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죠. 근데 예를 들면 반대로 그 나 영유 안 보내라고 했는데 어떤 엄마가 어머 영유를 안 보내요? 어머 어떡해 이러면은 어쩌려고 이러면은 기분 더럽잖아.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 싸움이 붙으면서 그냥 엄마표라는 거에 대해서 그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돈 아끼려고 그런다, 뭐 억척스럽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요 사이드에 있다 보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말이 막 돌고 그냥 보내면 편한데 뭐라고 굳이 그렇게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스토리에도 올렸지만 그런 짤 유행이었잖아요. 그 아침형 인간들이 그치. 재수 없는 이유는 너무 우쭐댄다는 거다. 그래 너 공격한 적 없는데 그치? 모닝 글쓰기 해 그리고 아침에 러닝 해 그런데 왜 늦게 일어나는 나를 한심히 취급하냐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우쭐거리는 그게 너무 싫다. 그리고 네가 나 늦잠 자는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서 난 기분이 되게 나쁘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 그게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저는. 그죠. 근데 그게 있어.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한 뭐 8주 프로그램 해고 막 강의 팔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강의 팔 게 있다 보니까 세게 말한다. 그런 메시지를 녹여요 다. 안 하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으로 루저. 근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일부 뭐 교육 업체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또 돈이 걸린 문제가 되면서 강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면서 이게 상대방을 서로 그게 사실 이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영유나 이 학원 쪽에서는 엄마표를 그런 식으로 일종의 프로파간다죠. 어쨌든 약간 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반대도 사실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봐요. 이게 저 엄마표 하는 엄마들 재수 없어. 내지는 저 아침형 인간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나. 짜증이 나 막. 그 인스타에 뜰 때마다 운동 인증 올라올 때마다 짜증 나. 이러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라서. 너무 좋지. 마 혼자로 왜 맞아. 아침에 그냥 나가서 호수공원 뛰지. 맞말. 그치. 맞는 말인데 내가 못하니까 나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지금 내가 숙제 때문에 애한테 맨날 잔소리 해야 되고 지지고 볶고 이게 무슨 짓인가. 가뜩이나 내가 마음이 시끄러운데 저기서 너무 이상적으로 행복하게 까르르 웃으면서 엄마표 하는 아이들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겠네. 만말이고 내가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인데 나는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짜증이 나는 게 뭐 짜증이야 이게 아니라 어떡하냐. 저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도 마음이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저 엄마는 인증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애는 맞아. 왜 또 피아노도 잘 쳐 막 이런 애들도 보이니까 어. 또 우리 아이랑 비교를 하면서 마음이 시끄러울 텐데 내가 나 솔직히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고 다톡방 들어와서 이거 보는 것도 짜증이 난다. 누가 솔직하게 얘기를 물꼬를 터주면 6개월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같이 말해줄 수 있는 선배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달마고치 들어가세요. 밟고 들어가시면. 갑자기 기승전. 아 근데 이 말하려는 아니 건 근데 아닌데 아무튼,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선배들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케이스가 그래서 아무튼 그 좋다. 촌스럽다라는 그 화두로 다시 돌아가면 오케이. 엄마 빼고 촌스러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맞는 말이라 그게 지켜지지 않는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엄마표 영어는 정말 고급 육아예요. 기본적으로 책 육아고요. 아이한테 잠자리에 책을 읽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진짜 유태인 엄마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책 육아이고 플러스 외국어인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육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촌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최고급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라방은 한 달 후가 될까요? 네. 한 달 후 오케이. 네, 한 달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후 근데 우리 다음 주제도 정해져 있나요, 선생님? 다음 주제는 없어요. 지금 분위기 좀 볼게요. 네, 저도 댓글 좀 볼게요. 영유가 그러니까. 진화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그걸 다음 해요. 그럴까요? 얼마나 진화했는지 여러분들 저한테 좀 영유가 DM 좀 지나다 보내주세요. 저를 설득해 보세요. 영유 원장님 한번 모시자.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영유 원장님 한번 모시면 좋겠는데 혹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